호소형 나무위키. 삽입 시 표면의 기포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말하는 것 같긴 하다. 흔히 말하는 그 데드 스페이스. 이건 좀 약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코끝을 찝었을 때 코가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근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코의 연골의 구조가 이렇게 양쪽 연골이 이렇게 올라가서 갈라져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한 분들은 여기다 이제 연골을 쌓으니까 오히려 그 두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지죠. 저도 사실 뭐 궁금한 거를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제가 필요하면 그 정보를 막 보죠. 근데 막상 성형외과 관계된 거는 나무위키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술할 때 주로 겉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콧구 안쪽을 절개하여 수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비개방 수술을 말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코를 저는 사실 비개방을 잘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미용 수술은 개방형으로 많이 하죠. 단점, 피부에 밀착이 잘 안 된다. 이게 이제 실리콘과 고텍스의 약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리콘은 좀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과 다 붙어 있어서 마찰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피부 조직 있고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 주변에 얇은 막이 형성되고, 그 막 안에 실리콘은 밀착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형물 뺄 때도 끝부분만 찾아서 잡아 당기면 빠지죠. 근데 고텍스는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삽입 시 표면의 기포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말하는 것 같긴 하다. 흔히 말하는 그 데드 스페이스. 뼈가 있고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게 피부가 덮여 있어요. 주변이 약간 이렇게 들뜬 공간. 그거를 이제 기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죠, 기포. 근데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조금 약간 들떠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밀착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쓰더라도 이거는 동일할 거다. 분필 모양으로 하얗게 비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죠. 수술 상담하다 보면 되게 얇은 피부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높이가 많이 낮아요, 코가. 그럼 되게 많이 높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높게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너무 그 측면에 보형물의 경사 각도가 뼈와 너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쪽 끝부분에서 11자 형태로 이렇게 경계감이 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얇은 피부에서 보형물이 들어간 피부의 윗부분과 이 주변이 색상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코끝을 찝었을 때 코가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근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코의 연골의 구조가 이렇게 양쪽 연골이 이렇게 올라가서 갈라져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한 분들은 여기다 이제 연골을 쌓으니까 오히려 그 두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지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코는 여기 중간이 좀 패여 보이고 이제 끝이 갈라진 느낌이 오히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좀 감별할 때 이런 거를 보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축이 신체 면역 체계가 실리콘의 이물 반응을 보여서 돼지것처럼 올라가는 것이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몸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오면 실리콘이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막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피막은 실리콘을 한번 이렇게 감싸는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구축이 오는 경우는 균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조금 포함된 상태로 면역 체계가 작동하다 보면 두껍게 캡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두껍게 형성된 캡슐은 조금 더 쪼그라드는 특성을 갖고, 그러다 보면 코끝이 이제 위로 들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체는 한번 감작한 물질을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확률로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사용해서 구축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실리콘을 또 써도 되겠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똑같은 반응이 또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서, 조금 젊은 연령층에서 만약에 구축이 좀 와서 근데 좀 높이를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구축을 유발한 그 캡슐을 제거한 상태에서 실리콘을 다시 새 걸로 사용하고 코끝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반면에 그냥 빼고 코끝 성형만 해주거나, 어떻게 보면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괴사되는 것이다. 괴사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고, 피부가 괴사가 되면 큰 흉터를 남길 수도 있고, 모양도 이제 심하게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그렇죠. 흔하진 않죠. 근데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자면, 빈번한 코 수술을 하면서 자꾸 피부를 째고 열고,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손상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원래 상태의 혈액순환 상태까지는 못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 100%의 상태에서 수술 한 번 해서 혈액순환이 한 9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면 나중에 한 50%, 4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조직이 막 점점점 얇아지거나 색이 좀 까맣게 변하면서 녹아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코성형은 타 부위보다 부작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에 돌입하기보다는 각종 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성형 부작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수술에 임해야 된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좀 많이 적어지지 않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처음부터 이제 과감하게 사용되는 경우들도 요새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늑연골 사용이 예전에는 첫 수술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처음 수술부터 늑연골 사용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 진짜 과거에 이렇게 수술했을 때 보면 많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히려 적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콧대에다만 실리콘 탁 넣고 코끝 거의 안 하고 수술을 했던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코끝 성형을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많이 하고 박리를 막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더 큰 부작용이 초기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일부는 맞는 말인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조금 뭐 틀린 내용들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의사한테 한번 다시 그 궁금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참고용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